맨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 모든 거를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하는 분이 돼버린 거죠. 왜냐하면 맨더슨 선생님도 처음에는 여기만 해결하려고 여기만 설명하는 컨셉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, 그 위에 함나 선생님하고 막 디베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 전체를 다 해부학적으로 같은 컨셉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확장을 시키셨어요.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 게 2018년 무렵이에요. 그래서 요 무렵에 아나토미 오브 더 에이징 페이스라는 총정리하는 논문을 글을, 그러니까 이건 거의 텍스트죠. 이걸 만들게 돼요. 그래서 요 그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피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그다음에 이런 식의 4가지, 5가지 층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다. 그럼 얘네들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? 그러면 뼈에서 페리오스티움, 골막이 있고, 골막에서 하나의 굵은 리가멘트가 나오고,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불리고, 얘네들이 스마스에 붙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, 그 다음에 피부 밑에서 레티큘라 큐티스라는 그런 그림으로 여기에 다 들러붙게 된다. 그래서 나무 이제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. 그래서 이러한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이 뼈와 얼굴을 달라붙어 있게 하고,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상하게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줄이 가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. 셉타라는 개념이 나와요. 이 셉타라는 거는 굉장히 굵은 조직이에요. 이런 거는. 그 다음에 어드이전이라는 거는 수술할 때 열어보면 굉장히 딱딱해요. 그냥 틀어지지가 않아요. 벌린다고 벌려지지도 않아요.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된, 그러니까 막 끈이 여러 개가 같이 꼬여져 있는 듯한 느낌? 그런 두꺼운 느낌이에요. 그걸 어디전이라고 표현을 했고, 그 다음에 트루 리가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테이닝 리가멘트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위치가 이제 광대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이고마틱 리가멘트, 그 다음에 마세터라고 해서 여기 교근 앞쪽에서 일어나는 리가멘트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안 쳐지게, 요게 안 쳐지게 잡아주는 요 리가멘트가 있는데, 그걸 마세터리 리가멘트라고 하고, 그 다음에 턱 끝에 여기 신경 나오는 구멍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붙잡아주는 애가 있어서 턱선을 만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맨디블라 리가멘트. 근데 얘는 붙들고 있는데 얘가 늘어지니까 자울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여기는 시침질, 박음질 똑딱단추로 딱 박아놨는데 여기는 없어요. 그럼 얘가 탄력이 있을 때는 괜찮게 있다가 얘가 탄력이 없거나 늘어지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지게 되겠죠. 그래서 자울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걸 설명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됐죠.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고, 또 구분이 이게 마세터릭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자이고마틱이 여기 있고, 오비탈이 있고, 여기가 템포랄이 있고, 이거는 어데이전이라고 표현하고, 이건 트루 리가멘트라고 표현을 하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 없고, 이렇게 간간히 똑딱단추 박아놓은 것처럼 단단히 붙여져 있는 데도 있고, 그 중간중간에는 얇은 막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구분을 짓는 벽이 있다.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얼굴에 복잡하게 구겨지듯 엉켜져 있으니 처짐은 같이 이분하게 촥 처지는 게 아니라 줄이 가면서, 어디는 붙잡혀 있으니까는, 끈이 있으니까는 줄이 가면서 처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늘어짐과 처짐,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요. 그걸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눈 밑에도 이렇게 복잡하게 층별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고 신경들이 지나간다.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요걸 피해 가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이 그림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총정리하는 그림이었죠. 그러니까 서브 스마스 테크닉은 골막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스마스 밑으로 해서 이렇게 쪽쪽쪽 이제 달린 것처럼 끊어가지고 얘를 당겨줘야 된다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서브큐테니어스는 그냥 여기만 끊고 들어가면 된다. 그런 얘기고요. 스마스 위로 가니까. 그 다음에는 서브큐테니어스 앤드 딥이에요. 이거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마스를 접어주는, 그러니까 플리케이션 하는, 이렇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골막 밑으로 해가지고 쭉 당기는 요런 서브페리오스티알 플레인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이섹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부위마다 다르게, 그래서 레벨이 어디서는 어디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해주신 거예요.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.
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어요. 그래서 참 복잡하게 돼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특징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녀석이에요.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썰을 길게 푼 이유는 사실 뒤에 할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요거 정도까지만 대충은 이해하자라고 생각해서 이 앞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. 사실은 이 내용들 논리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노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. 수술에서 생기는 처짐이랑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. 근데 지금까지 논의됐던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처짐이에요. 나이 들면서 처지고 인대들이 느슨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자꾸 윤곽수술 처짐으로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막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뭐 일예로 골막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골막이 그러면 다시 붙어요. 그러면은 여기 안면 유지인대가 끊어졌으니까 골막에서 끊어졌으니까 안면 유지인대를 뼈에다 다시 붙여주면 되지 않나요? 뭐 이런 상상들이 되는 거예요.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냥 들은 거 갖고 설명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6번 그림을 제가 조금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. 골막 밑으로 가서 전체를 다 당기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겠죠. 근데 우리는 수술할 때 뼈 수술을 할 때 골막을 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안면 유지인대가 골막하고 분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붙기만 하면 전혀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죠. 또는 걔를 조금 끌어올려서 붙여줄 수 있다면 유지인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생기는 처짐은 사실 윤곽수술하고는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는 요 밑에 들어가서 놀고 있거든요. 뼈 자르고 붙이고 하고. 여기다가 손대는 거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얼굴이 나이 들어서 변하는 거는 여기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. 잦은 근육 사용, 중력, 피부 탄력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기도 자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뼈 수술에서 생기는 거는 골막 밑으로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오히려 더 심플하잖아요. 그럼 유지인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고민할 거는 이 유지인대가 골막하고 분리돼서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붙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수술할 때 박리하는 부위가 과연 안면 유지인대가 많이 분포하고 중요하게 잡혀있는 그런 중요하게 앵커링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분리를 하느냐 마느냐만 고민하면 돼요. 근데 실제로 광대 수술할 때 그렇게 유지인대를 많이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. 우리가 골막 밑으로 들어가서 뼈 수술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수술 다 하고 골막을 덮을 거 아니에요. 어쨌든 덮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워낙에 있던 자리에 붙던가 아니면 조금 더 위에 붙던가 최소한 밑으로 가서 붙지만 않으면 되잖아요. 그래서 분리된 골막을 다시 뼈에다가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현실적으로. 뭐 나사로 박을 수도 없고. 왜냐하면 이 골막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종이장처럼 얇아요. A4 용지보다 얇다고 보시면 돼요. 짜장면 싸는 랩 같아요. 진짜로 열어보면.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꼬매고 어쩌고 할 수는 없어요. 할 수 있는 짓은 이 집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광대 수술하고 이거 한 7년 전 사진인데 눈하고 코랑 다 하고서 제가 광대 수술하고 나서 요렇게 테이핑을 해서 머리 위쪽에다가 스테이플러 찍어가지고 계속 당겨주고 붙이는 작업을 했었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한 3, 4일 정도 유지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근데 요렇게만 해도 골막이 제자리로 붙거나 조금 더 위로 붙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인대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.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볼처짐이 생겼다, 유지인대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뼈 수술하고서는 할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자꾸 그걸로 설명하려는 그 습성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생겨버려서 의사들도 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거기에 꽂히고 그래서 그걸로 전체를 다 설명하려다 보니 나무를 보면서 숲을 설명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또 하나